그 사람 없으니까 인생이 폈어요. 23세 결혼해서 53세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 없인 못 살 줄 알았던 내가 혼자도 사라지더라고요. 하늘이 도운 그날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사연 모음집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때는 경기도 안성 작은 단독주택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남편을 위한 아침상을 차리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질 때쯤이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가정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밥 다 됐어. 거실 쪽으로 목소리를 높여 불러봐도 대답도 없이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전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반찬도 항상 대여섯 가지는 준비했던 것 같네요.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그리고 어제 담근 오이소박이까지. 마치 한정식집 상차림처럼 정갈하게 놓인 밥상을 보면서 혼자 만족해하는 게 그때의 제 낙이었답니다. 남편은 항상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뉴스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었나? 여전히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괜히 신경질적이고 잔소리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밥 먹어요. 제가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또 이렇게 많이 해놨어? 누가 다 먹으라고 아이씨. 남편의 목소리에는 고마워하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 가슴이 살짝 무거워졌지만 그냥 웃음으로 넘어갔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은 젓가락을 들더니 반찬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김치가 너무 시네. 그리고 계란말이는 왜 이렇게 짜냐?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맛있다고 했던 반찬들인데 오늘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그래, 어제랑 똑같이 했는데 제가 말하려 하니까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아, 됐어. 그냥 먹을게. 그러고는 밥을 후루룩 몇 숟가락 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도 없이 나가버리는 거죠. 골프를 치러 갔던, 낚시를 하러 갔던 그때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걸로 알았어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저는 남편이 남긴 밥상을 바라봤어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럴 거면 뭐하러 해달라고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오후가 되자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정리하고 침실도 말끔히 치웠죠. 그리고 빨래까지. 세탁기에서 나온 남편의 옷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어 옷장에 넣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시댁 제사도 제가 다 모셨습니다. 시댁 식구들 대신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하루하루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별일 안 한다고 말하는 남편의 반응 때문이겠죠.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제사 준비부터 차례 상차림까지 모든 게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장 보러 나가서 몇 시간씩 준비하고 손님들 접대까지 다 혼자서 해냈는데도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좀 싱거웠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것도 못하더라. 이런 말만 들어야 했죠. 남편도 똑같아요. 고마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야? 집에서 뭐 하냐? 는 시기였습니다. 저녁 무렵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저녁 먹을 거야? 반갑게 맞이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 그리고 넌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냐? 에휴, 놀기나 했겠지. 예전보다 더 심해진 무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집안이란 것을 몰라주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려 하니까 남편은 손을 휘저으며 제지했어요. 됐어, 됐어. 말 많이 하지 마. 속으로는 화가 났어도 크게 싸우진 못했어요.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말을 많이 했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상상은 하지만 속으로 삼키며 매번 참았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진 말 뱉은 본인은 이미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집어들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남편에게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다는 걸. 밥상을 차려주는 손, 빨래를 개는 손, 청소를 하는 손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의 반응 하나하나에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왜 그랬는지 몰라도 습관처럼 꾹 눌러 참았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눕기만 하면 볼품없는 제 모습이 안쓰러워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남편과 가정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제 꿈이나 욕망은 뒤로 미루고 오직 남편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고 감사의 표현은 사라져버렸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23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잃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하루하루가 늘 회색빛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동안 쌓인 회색빛 일상들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차갑게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서로 안 맞아. 이제 그만하자. 안 맞는다고?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안 맞다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어떤지. 사실 요즘 들어 남편의 태도가 더 차가워진 건 느꼈어요. 하지만 이혼이라니요.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혼자 살고 싶어졌어.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핸드폰도 뒤집어서 놓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평소에 입지도 않던 밝은색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올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마치 어디선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요즘 어디 다녀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친구들이랑 운동한다고 했잖아라고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운동을 했다고 하기에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또 시작이네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이웃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정씨 부인. 요즘 남편분 등산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하시던데 그만뒀나 봐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요? 몰랐어요? 몇 달 전부터 매주 등산 다니시던데 그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랑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젊은 여자분이던데 한 10살은 어려 보이던데요.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젊은 여자분이요?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김씨 아주머니는 어머, 혹시 몰랐어요? 카페에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하면서 말을 흐렸어요. 순간 천둥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들어온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등산 동호회 이야기 왜 안 했어? 남편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닌데 뭘 일일이 말해. 운동 좀 하는 거지. 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있다며?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해? 괜한 오해하지 마. 오해가 아니라 김씨 아주머니가 직접 봤다고 해.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걸. 제가 따져 물으니까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숨이 막혀. 친구 하나 못 만나겠네. 등산 동호회에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어. 그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고 늦은 밤에도 문자 소리가 계속 났어요. 제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동호회 사람들이라고만 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평생 생일로 해놓았던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이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당신이 한 게 없으니까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어. 그냥 좋게 이혼하고 나가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0년 동안 집안이라고 남편 뒷바라지한 게 한 게 없다고요? 내가 뭘 안 했다고 그래? 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30년 동안 돈 벌어다 줬는데. 그럼 내가 30년 동안 한 일은 다 공짜야? 당연한 거야? 제가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 집은 어차피 당신 명의니까 당신이 살면 돼. 그걸로 충분하잖아. 뭘 더 바라.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냥 가정부 같은 존재였다는 걸. 돈을 받지 않는 가정부. 30년 동안 헌신한 시간들이 그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럼 당신은 그동안 뭘 해줬는데?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돈 벌어다 준 게 뭘 해준 게 아니야. 당신이 편하게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거 아니야. 편하게 집에서 살았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한 게 편하게 산 거라고요? 며칠 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은행에 갔다가 동네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씨 부인, 혹시 알고 계세요? 남편분이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니시는 거. 이미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됐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전에 노래방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었던 거죠.
그것도 나이가 저보다 10살은 어린 것 같다고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 원룸도 남편분이 얻어줬다는 소문도 있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며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물어볼 힘도 없었고 답도 뻔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해 놨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빨리 정리하자. 난 이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저는 버리고 10살 어린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입에 뭘 넣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때는 제가 너무 무지해서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못난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밖으로 나왔는데 비에 흠뻑 젖어서 걷다 보니 편의점 앞에 서 있더라고요. 멍하니 서 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우산을 내밀어 주시면서 들어가서 비 그칠 때까지 있다 가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안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문득 로또 판매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한 번도 사본 적 없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로또 한 장 주세요. 제가 말하니까 사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로또를 받아들고 나서는 스스로가 우스워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자신이 한심하고 막막하네.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남편도 결혼 생활도 제 인생도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또를 지갑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어. 그때만 해도 저는 참 의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재촉했고 저는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다. 나 복권 샀었지.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지갑에서 구겨진 로또를 꺼내면서도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심정이었어요. 이번 주 복권 1등 당첨 번호는 아나운서가 번호를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번호가 제 로또와 똑같더라고요. 우연이네. 두 번째 번호도 맞았어요. 이상하네.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까지 맞았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가 발표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번 주 1등 당첨금은 28억 원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복권 용지를 보고 또 보고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또 봤어요. 분명히 맞았어요. 틀림없이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28억 원이라고요? 제가 28억 원에 당첨됐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걸 지금 남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분할 없이 그냥 좋게 이혼하자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28억 원이면 반으로 나눠도 14억 원인데 그걸 포기할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침착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번호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차분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번호마저 일치했을 때 저는 조용히 로또 용지를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28억 원.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죠. 이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지? 저는 로또 용지를 가슴에 꼭 안고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은 지금 그 10살 어린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걸 알면 온갖 가머니설로 저를 구슬려서 돈을 차지하려고 할 게 뻔했어요. 아직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 나눠야 하나 걱정스러웠지만 잠도 지새며 알아보니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산 로또고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남편은 이미 저를 버렸잖아요. 한 게 없으니까 재산 분할 없다고 해줬으니 오히려 다행이었죠.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요. 그리고 이혼을 먼저 성사시키기로 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게 되고 저도 제가 원하는 걸 얻게 되죠. 각자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분명히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거겠죠. 이혼 서류 언제 작성할 거야? 빨리 정리하자고. 남편이 또 재촉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서로 안 맞는데 억지로 살 필요 없잖아.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다시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 남편이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는 거야. 아이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조용히 하고 싶어. 그렇죠.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남편도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덧붙였어요. 이혼 후에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28억 원을 그냥 포기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문득 지난 30년이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차려준 밥상들, 정성스럽게 빨아서 개어놓은 옷들, 혼자서 준비했던 수많은 제사상들. 그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특별히 정성을 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제가 부르니까 남편이 나왔어요. 오늘 이혼 서류 작성할 거지? 남편이 재촉했어요. 응, 오늘 해줄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이 미리 작성해 놓은 서류였는데 정말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단순한 합의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빨리 사인해. 남편이 조바심을 냈어요. 저는 천천히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후회 안 해?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응, 후회 안 해.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요? 맞아요. 정말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특히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죠. 저는 도장을 꾹 눌렀어요. 아무 말 없이 단호하게.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하늘이 도운 덕에 다행히 많이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도 새 출발 잘해봐. 새 출발이라고요? 네, 정말 멋진 새 출발을 할 거예요. 남편은 아직 모르죠.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정옥자라는 한 사람의 당당한 인생이 말이에요. 28억 원이라는 든든한 버팀목과 함께 말이죠. 이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도 정작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가장 소중한 로또 용지 한 장. 어디로 갈 거야? 남편이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 갈 거야. 서로 연락하지 말기로 했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저는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조용한 곳이었어요. 전세로 작은 집 하나를 얻었는데 돈 걱정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뭘 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아주머니, 이 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첫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제가 직접 담갔어요. 맛이 정말 좋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깍두기와 오이소박이가 인기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터에서 제 반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옥자 아주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씨 부인, 혹시 장사 더 크게 해볼 생각 없어요? 우리 마을에 농산물 직판장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반찬 코너 맡아보실래요? 정말 신기했어요.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와서 제 능력을 인정받다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니까 이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한편 저는 마을에서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농산물 직판장 반찬 코너가 대박이 났거든요. 주말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 반찬을 사가더라고요. 이 맛이 진짜 우리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은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산골 마을의 숨은 명인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메인으로 나왔어요. 비결이 뭐예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성이죠. 그냥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주문도 밀려들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이 정씨 부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라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렵 안성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점점 현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그 노래방 도우미 출신 여자가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까? 요즘 유행하는 옷 사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남편도 처음에는 기분 좋게 해줬겠지만 퇴직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거기다 친구들이랑 사업한다고 투자했던 돈도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결국 그 여자가 남편을 차버렸어요. 오빠, 미안해. 나는 아직 젊으니까 더 나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며 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제 방송이 나갔나 봐요. 안성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정옥자 아니야? 하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해요. 남편이 그 방송을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버린 아내가 저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남편이 혼자 중얼거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방송에서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웃으면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빚까지 졌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한테 원룸도 얻어주고 비싼 선물도 사주고 거기다 친구들이랑 사업한다고 투자도 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정옥자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남편이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제가 일부러 연락처를 바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방송에 나온 곳이 어디예요? 남편이 방송국에까지 전화했다고 해요.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죠. 한편 저는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해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준다는 거였어요. 옥자 아주머니 반찬이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솜씨가 이제는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만수 씨,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거예요? 돈 없으면 집이라도 내놔야죠. 하지만 집은 제 명의였죠. 남편이 건드릴 수 없는 집이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정옥자만 찾으면. 남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분명히 저한테 와서 빌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집 마당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도시와 달리 산골 마을의 별은 정말 밝더라고요. 여유로움과 새로운 삶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투자 전문가인데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야말로 큰 사업을 하셔야죠. 제가 아주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단순히 반찬 사업 제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상했어요. 아주머니, 돈 많이 있으시죠? 방송 보니까 여유 있어 보이던데요. 저는 그냥 반찬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답했는데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겸손하지 마세요. 요즘 방송 나오는 분들 다 돈 많잖아요.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여자였어요. 아주머니, 서울 땅 투자에 관심 없으세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반찬 장사만 할 거예요. 제가 말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 굴려야 더 큰 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상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분명히 방송에서는 그냥 반찬 잘 만드는 아주머니로만 나왔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마을 슈퍼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씨 부인, 혹시 로또 당첨되신 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글쎄요, 요즘 마을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정씨 부인이 로또 대박 났다고. 그래서 여기 오셔서 반찬 장사하는 건 취미라고.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상태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옥자 언니 같이 차나 한잔 해요. 평소에 인사만 했던 마을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아들 장사 자금 좀 도와주세요. 집 고칠 돈이 부족해서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제가 말해도 에이, 언니가 왜 그래요? 로또 터졌다며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사기꾼들이었어요. 아주머니, 저희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투자회사예요. 한 달에 30%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원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와서 온갖 투자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머니 같은 분이야말로 부자가 되실 자격이 있어요라면서 아첨을 떨기도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익혔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반찬 장사만 할 거예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입구에 택시 한 대가 서더니 남편이 내린 거예요. 3개월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제 반찬 가게로 바로 왔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옥자야, 내가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제가 말했는데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진심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 제가 물어봤더니 방송 봤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려줬어. 너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요? 3개월 전에는 한 게 없으니까 재산 분할 없다고 하면서 저를 내쫓았던 사람이요?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제가 다시 말했는데 남편은 안 일어나. 너가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옥자 씨 전 남편이에요? 왜 저렇게 빌고 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제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한 게 없다고 했잖아. 재산 분할도 없다고 했잖아.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간절함보다는 급함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혹시 빚 때문이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너 때문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동네 소식으로 남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다 들었거든요. 그 여자한테 차이고 사업 망하고 빚까지 진 상황이라는 걸요. 일어나.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해. 제가 말하니까 남편이 비로소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더라고요. 마을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계속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 때문에 온 걸까요? 아니면 로또 소문 때문에 온 걸까요? 너 로또 당첨됐다며? 결국 남편이 본심을 드러냈어요. 마을에 소문이 다 돌던데 역시나였어요. 남편은 저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너 부자 됐다고. 그래서 왔어? 돈 때문에? 제가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너 때문이야.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거짓말이 보였어요. 절박함이 보였어요. 아마도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나 봐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자. 나 이제 달라졌어. 남편이 또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30년 동안 봐온 남편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집에 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옥자야, 제발.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마을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더 절박한 상황이 되면 말이에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마을의 소동은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투자 제안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도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언니, 우리 진짜 친한 사이잖아요 라면서 억지로 친분을 내세우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집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59살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자.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옥자. 저는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야. 하나의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최만수의 아내, 누구네 엄마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그냥 정옥자인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큰 결정은 항상 남편이 했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모든 걸 결정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 무시당했던 분노, 그리고 이제야 찾은 자유로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울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새 출발을 하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은행 재무상담사에게 말했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줬어요.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니까 안전한 펀드나 국채 같은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저는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일부는 안전한 예금으로, 일부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분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도 이 돈에 손뗄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법무법인이었어요. 반찬 사업을 법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말하니까 변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 사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했어요. 그동안 그냥 취미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진짜 사업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법인 설립 절차를 밟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대표이사가 되는 거잖아요. 정옥자 푸드라는 회사 이름도 정했어요. 평생 남의 뒤에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앞에 서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 보세요. 변호사가 조언해 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반찬만 파는 게 아니라 전통 음식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요리 클래스도 열고 나중에는 가공식품도 개발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만드는 거였어요. 왜 그런 걸 하려고 하세요?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알거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물론 저는 신체적 폭력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 폭력은 충분히 겪었어요.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격려해줬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남편에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그랬을 텐데요. 마을에 도착하니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씨 부인,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제가 대답했더니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유명해지시니까. 이장님, 제가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장님이 눈을 반짝이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는 건데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정말 바빠졌어요. 반찬 가게는 법인으로 전환했고 직원도 2명 더 뽑았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었는데 같이 일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말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셨다니. 저는 뿌듯했어요. 정말 제가 다 한 일이었거든요. 한 달 후에는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통 김치 담그는 법, 장 담그는 법을 배워갔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맛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탄하면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건 장학기금이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벌써 3명이 지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런 도움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감이 넘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정옥자,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빛을 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남편이었어요. 옥자야, 나야. 목소리가 더 절박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와서 난리야. 제발 도와줘.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옥자야, 제발. 우리 30년 살았잖아. 남편이 애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가 반문했어요. 이제 그만해. 당신 일은 당신이 해결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평온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한테도 제 인생이 있고,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정옥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그렇게 적고 나니까 정말 시원했어요.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마을 축제 날이 왔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였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수 마을 기업 경진 대회도 함께 열렸어요. 저희 정옥자 푸드도 참가했거든요. 언니, 떨려요. 직원 미경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거 처음이에요. 저도 솔직히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저희 부스를 찾아왔어요. 와,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깍두기도 아삭아삭하고 좋은데요? 비결이 뭐예요? 정성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적어갔어요. 오후에 시상식이 있었어요. 우수상, 은상, 금상. 하나씩 발표되는데 저희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상 못 받나 보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대상. 정옥자 푸드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어머,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상금도 500만 원이나 됐어요. 축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인데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때 지역 방송국 기자가 다가왔어요.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인데요. 네, 좋습니다. 제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다음 날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셨나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실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의 맛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계속하고 싶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저는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방송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는데 제가 나오니까 모두들 박수를 쳐줬어요.
우리 옥자 언니 정말 대단해. 방송까지 나오다니. 하지만 그 방송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가 시끄러웠어요. 뭔가 소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 여자 어디 있어요? 정옥자 어디 있냐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와 있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나가서 직접 맞섰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옥자야. 드디어 찾았다.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제 뉴스 봤어. 정말 잘 살고 있네.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났어? 무슨 소리야? 제가 반문했는데 남편 옆에 있던 낯선 남자가 나섰어요. 저는 사채업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최만수 씨가 큰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상황을 이해했어요. 남편이 빚쟁이들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나는 이혼한 사이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했어도 부부 재산이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로또 당첨된 거 알고 있어. 이혼 전에 당첨됐으니까 내 돈이기도 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런 소란을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했어요. 증거가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은 당연히 있지. 이혼 날짜 확인해봐.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때 방송국 기자도 나타났어요. 어제 인터뷰한 기자였는데 소란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기자를 보자 더 흥분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도 말해주세요. 저 여자가 내 돈 훔친 거예요. 이혼 전에 로또 당첨됐는데 혼자 다 가져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집에서 서류 가져올게요. 저는 집으로 달려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자, 이게 이혼 신고서예요. 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혼 날짜가 언제인지 보세요. 사람들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4월 15일이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로또 구입 영수증이에요. 제가 2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구입 날짜가 4월 12일이에요. 이혼하기 3일 전에 산 거죠. 남편이 그봐. 이혼 전이잖아. 하고 소리쳤어요. 그건 제가 변호사에게 문제 안 되는 거 모두 확인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본인이 재산 분할은 하지 않겠다고 도장 찍었잖아요. 제가 이혼 서류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는 뭐요? 내가 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재산 분할 받을 자격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빚쟁이들이 남편을 째려보며 아이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도 서류를 자세히 보더라고요. 이 서류들이 진짜인가요? 네, 다 공식 서류예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없다는 거야? 빚쟁이들도 당황했어요. 이거 완전히 남의 돈이잖아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말했어요. 최만수 씨.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는 당신 없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내 돈 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에요. 빚쟁이들이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최만수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옥자 언니, 정말 멋있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기자가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늦게 깨달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뉴스가 방송됐어요. 이번에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남편은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현실을 받아들였나 봐요. 저는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옥자 푸드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고 전국 택배 주문도 받고 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요. 언니, 오늘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미경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특히 깍두기랑 오이소박이는 품절 직전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일찍 와서 더 많이 담그자. 손님들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무료 반찬 봉사였어요. 마을 독거 어르신들과 어려운 가정에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이었죠. 옥자야, 고맙다. 82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게 되다니. 정말 복 받을 거야.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더 행복해요.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정말 기뻐요. 그날도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옥자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늘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지금은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정말 달라졌어. 눈빛부터가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당당해졌고 다른 할머니도 동의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 그늘에 가려진 투명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감독이었는데 제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감독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중년 여성의 재기 스토리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제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특별하죠.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성공한 것도 대단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감독님, 제가 성공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물론 경제적 여유가 도움이 됐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돈이 저를 바꾼 게 아니에요. 저를 무너뜨렸던 과거에서 벗어난 게 저를 바꾼 거예요. 제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살았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거죠. 감독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 말씀도 꼭 다큐에 넣고 싶어요. 촬영이 시작됐어요. 제가 반찬을 만드는 모습, 직원들과 일하는 모습,
할머니들과 봉사하는 모습까지. 하루 종일 카메라가 따라다녔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의미 있는 질문을 했어요. 혹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로또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을 것 같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의 저라면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숨긴 게 잘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말했다면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을 거예요. 제 힘으로 이런 삶을 만들어갈 기회를 놓쳤을 거고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시청자분들께도 묻고 싶어요.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혼 직전에 로또에 당첨됐다면 그 사실을 숨겼을 것 같나요? 감독님은 좋은 질문이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멋진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요. 방송 나가면 반향이 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방송이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을 산책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곳이 됐어요.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1년 전 비 오는 날 로또를 샀던 바로 그 편의점이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옥자 아주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시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문득 그때가 생각났어요. 절망에 빠져서 한숨을 쉬며 로또를 샀던 그날. 내 자신이 한심하고 막막하네라고 중얼거렸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저는 몰랐죠. 그 작은 로또 용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진짜 제 인생을 바꾼 건 로또가 아니었어요. 용기였어요. 새로운 선택을 할 용기, 제 자신을 믿을 용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정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 말이에요. 정옥자,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오직 앞만 보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온한 잠이었어요. 내일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23세 결혼해서 53세 이혼 도장을 찍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남편 없인 못 살 줄 알았던 제가 혼자가 되니까 더 행복해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제 진짜 이야기예요. 하늘이 도운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